아예 작정을 하고 정부를 속여서 국민 세금을 훔쳐가는 행위,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법적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들도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빨리 사퇴시키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 분립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네, 이번에는 마지막 날 국감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국회 국정감사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번 국감은 사립유치원 비리 그리고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 이게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이죠. 네. 국감에 출석을 하는데. 네. 장 전 의원님, 이 문제 제기하신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네. 팽팽한 진실 공방, 오늘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지 포인트가 뭐가 될지 좀 짚어주시죠. 글쎄 오늘 그 비대위원장이 그 국감 출석을 해서 네. 사실은 새로운 주장보다는 지난 2주 이상 기존에 해오던 그런 주장들을 네. 또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아까 그 영상 자료에서 나왔지만 네. 사실 집단 휴업 또는 폐업을 강행했을 때 네. 이제 저희와 같은 학부모들은 사실 이 어떤 것인가. 정치적인 문제로 사실 삶에 큰 그 혼란과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유은혜 장관께서는 물론 그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의 어떤 질문에 답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국정감사 오늘 하루 종일 진행이 될 텐데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들이 나와줬으면 좀 마지막 감사날 의미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반박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도 벼르고 있던데 말이죠. 네,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키워드는 사유재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유치원 논란 나오면서 한유총은 이게 사유재산인데 어쨌든 사유재산인데 그럼 국가가 이걸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유아교육에 이게 그냥 활용만 해야 되나 본인들이 이런 사회 공헌만 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중심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한유총의 주장에 입장을 대변한 어떤 제도가 나와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번 감사 결과가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유재산을 투여해서 사립유치원 하면서 그래서 손해만 봤던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적으로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이득과 좀 부당한 운영비 집행들이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유총의 주장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떤 영리 추구, 유치원을 통한 이윤 추구는 좀 제도적으로 확실히 막고 향후에 어떤 공공성 강화로 갈 것인지. 근데 답은 좀 공공성 강화로 기울지 않았는가. 내일 이렇게 대규모 또 대토론회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 입장이 크게 바뀌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대토론회 열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 한유총에서 통신문 보면은 상하 모두 검은색 입고 와라. 약간 좀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내일 토론회에서 얘기할 유치원들의 현재 입장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유치원 입장에서 초기에 이제 강경 대응 기조에서 요즘 이제 연착륙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특히 아까 장하나 의원이 이제 사유재산 얘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유재산 얘기가 나온 거면 이제 본질이 나온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폐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폐원하고 떠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은혜 장관이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를 폐원 절대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이 유치원 같은 경우 원활 모집을 하면은 사실상 1년 더 가는 겁니다. 중간에 폐업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양당 간의 정치권과의 어떤 타결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화된 회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립유치원 원장 중에 비리나 이런 것과 관계없어가지고 본인이 그 회계 기준을 맞춰서 경영을 해가지고 할 자신이 없다는 사람들이 폐원하겠다 그랬을 때 정부 여당에서 왜 그것을 막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리 유치원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적했던 비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폐원하겠다 그러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다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폐원을 통해 가지고 당장 이제 공급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되면은 네. 이제 정치권을 그 비난하면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정부에서도 지금 약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전 장하나 의원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폐원을 하겠다면은 적극적으로 비리 유치원이 폐원하겠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5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학, 그러니까 예. 새로 입학을 벌써 하게 워낙 되고 모집은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당장? 이제 11월쯤 되면 입학 설명회 하는 시즌이고요. 저희 딸아이도 내년이 사실은 유치원을 가야 되는 나이가 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문제 유치원들 폐원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서 5개월 동안 그런 국공립들을 신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인가. 물론 예산, 재정 투입도 1년 만에 그 수천여 개의 사립 유치원을 5개월 만에 정말 뚝딱 다 만들어내기도 힘들거니와 또 돈이 있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예, 뭐 하여튼 일단 교원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이 국공립으로 와주실 수가 없어요. 이제 국공립 그 유치원 교사님 분들은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육 공무원이시고 해서 약간 그 차이가 있어서 현장 투입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사립 유치원 원장들, 그러니까 한유총은 다 알고 있고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폐원하겠다, 휴원하겠다 하면 정부로서는 그 몇 개월 만에 대책이 없다는 걸 너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전 근데 그 많은 시민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아이들의 어떤 그 유아교육이 공백이 생기는 건 안 되고 정부가 뭐 이제 뭐 정부를 위해서 정부의 뭐 지지율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지금 어쨌든 현장에 완전히 구멍 생기는 건 막는 게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 사실 좀 학부모 입장에서 좀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뭐 비리 유치원에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유치원이 없으면 보낼 데가 없고 이런 상황이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데가 또 사립 유치원들 그런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공개된 명단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제 박용진 의원이 밀어붙일 때 이게 뭐 몇천 건이 전부 다 비리 유치원이다라고 이제 나왔지만은 최근에 질의에서는 여기 명단에 있는 게 다 비리 유치원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처음부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언론에서 않았나요? 좀 약간 네. 그 비리가 있는 유치원들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 명단 자체가 비리처럼 된 것은 어떤 특정 뭐 정부나 박용진 의원 같은 특정 정치인이 그 네이밍을 했던 건 아니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런 회계 자료 같은 것들 사실 우리가 회계를 하다 보면은 회계 때 이제 누락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통칭해서 지금 비리 유치원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학부모들의 불신을 다 가속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지금 연착륙하기 어려운 지정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근데 때는. 그 전체 명단이나 내용들을 아마 보셨는지 그 모르겠지만 안에 국공립도 있죠. 네, 당연히 그거는 이번에 5년치에서 네. 나왔을 땐 국공립이 포함됐고요. 네.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들이 이제 그 뉴스 제목만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부모들은 당사자잖아요. 뉴스 제목만 보고 이렇게 막 들끓고 이런 거 아니고 오히려 여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자기 동네 유치원들을 다 검색해 보게 보내도 되겠네 하는 분들은 또 보내는 거고요. 이제 네. 자기가 지금 아이를 보내고 있는 그 검색을 해보면 네. 만약에 학부모들이 정말 그냥 행정착오라든가 이런 게 더 많았네 하면 이렇게 2주 이상 이슈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첫날 뉴스에 뭐 성인용품, 명품게임 이런 좀 그 나왔지만 그 세 단어로 이렇게 길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1,800개나 되는 적발 내용들을 사실 특히 학부모들이 가서 보고 이제 뭐 지역의 그 학부모 커뮤니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고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길어졌다 해서 그 처음 뉴스가 좀 자극적이었지만 그걸로는 이만큼 갈 수 없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연착륙을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네. 이제 그렇다면 초기에 명단이 이제 크게 나갔으니까 사실 당황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명단도 이제 필터링을 좀 해가지고 정부가 오히려 안심을 시켜주는 것도 좀 가능하다 보는 게 추려주자. 저희 지역도 이제 북부 지역 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그런 유치원들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들여다봤더니만은 제가 그 사유를 본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건 회계 부정이라기보단 이건 누락에 가까운 것이고 이건 뭔가 아무래도 그 안에 회계를 다루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원장이 직접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곳들도 있었어요. 물론 아닌 것도 있죠. 있지만은.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제가 그 원장님이랑 진짜 얘기해 보니까 아까 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분도 있지만은 보통 동네에서는 그 유치원이 명단에 있다는데 이 정도로만 이제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저는 유치원 원장님들이 문제를 그렇게 안일하게 보시니까 해결점이 없는 아니요. 것 저는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적극적인 노력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공립 전환이 가능한 것들 또는 비리 유치원 성격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한 대책을 쓰되 반대로 간단한 이제 실수들로 판명된 곳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분들이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연착륙하는 방법이다. 단숨에 몇천 개를 다 지금 독립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아니 저는 정말 단순한 행정착오나 이런 데 있었던 분들도 지금 어떤 이 한유총 뭐 집단적인 내일 토론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2주간에 이제 한유총 비대위 체제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좀 강한 입장 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일부에 좀 문제 유치원, 비리 유치원이 있고 나머지들이 억울한 상황이면 사실 비대위 뭐 이사들이나 임원들이 오히려 더 좀 큰 그 감사적발이나 중대비위가 있었던 기관이 그 원장이다 이런 뉴스들도 그간 보도가 됐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비대위 전면에 나서서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좀 그 가중시킨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정말 억울하고 선의의 원장님들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저는 한유총 저 집단 행동이나 이런 체제들을 오히려 좀 문제 기간은 털어내고 그렇죠 뭐. 저희 당에서도 잘못하는 정치인 있으면 뭐 안희정 전 지사 이렇게 출당시키고 이런 거 있듯이 한유총도 그런 데를 좀 이렇게 그 제명을 하고서 자정 노력하고 간다면 오히려 괜찮은데 오히려 한유총은 너무 똘똘 뭉쳐서 누가 억울하고 누가 중대비인지 모를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행선은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하고 부모들도 이렇게 잘 모르고 의심한다 이런 것들을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새 학부모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내용 보고 20대, 30대, 40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개념이 없이 소위 그냥 원장님들을 매도하고 그러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가 진실로 이제 연착륙을 위해 간다고 한다면요. 두 가지 이제 조항들이 있겠죠. 아까 사유재산 얘기 나왔지만은 임대 건물에 설립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설립자 변경이 안 되는 상황 같은 것도 지금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공립 전환할 때도 똑같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유치원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운영 자금의 어려움이라든지 저는 그런 부분 실질적인 어려움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제 제약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론상으로는 보면 이제 토론회 자체가 이제 서로 벼르고 있는 모양새로만 되는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연착륙을 고민해야 될 때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5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계약은 3월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원화 모집은 앞으로 한두 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놓고 이제 정치권과 한유총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관련해서 지금 오늘 출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국감에 그 김모 전 인사처장. 이분이 이제 배우자가 정규직 전환이 됐는데 명단에는 빠졌던 이분인데 뭐 이분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이제 국정감사 할 것이냐, 국정조사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이나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 해야죠, 철저하게. 그리고 지금 저희 당에서 이제 지상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 특위를 설치했더니만은 제보들이 이제 저에게도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제보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내부 고발자죠.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심각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지역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아실 것인 게 지자체장이 사실상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일자리들도 있습니다. 이 일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내 자치구의 구청장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우위를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동양 출신들에게 우위를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설들이 난무합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이제 이런 국정조사에 포함시켜가지고 설은 밝혀야죠. 정리를 해야지 이게 안 그러면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 자체가 이번에 공기업 이런 채용 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공공 일자리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 자체가 국민적으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거에 공공자가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더 공정하겠지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안을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에 제가 들은 이제 제보만 하더라도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더 내용을 파보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교통공사에 애초에 정규직 전환하기 이전에도 이제 특정 직군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할 때 원래 신체적 자격 요건 같은 것을 많이 보던 그런 직군이었는데 그것 없이 특정 정치인의 자녀가 이제 채용된 사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명명백백히 밝혀가지고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일자리 창출 대책이 뭡니까 보면은 공공 일자리 많이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부터 회복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아직 제보 단계지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뭐 또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보다 먼저 그럴 경우에 좀 나와야 되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짚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감사원 조사부터 하자 이런 입장인데. 네, 감사원 조사부터 하자고 하는 거랑 또 이제 오늘 뭐 사실상 국정감사 오늘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끝나면 다시 이제 국정조사도 한번 논의해 보겠다라고 했죠. 네, 맞아요. 오늘 이후로 국정조사 좀 그러니까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막 길어지는 거 좀 싫고 지금 그 이준석 최고위원도 요 비리 제보 받으신 거에 많이 그 분노도 하시고 이거 밝혀야 된다 하시다시피 이제. 저는 똑같이 학부모로서 유치원 비리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사립유치원 원장님이 떳떳지 못한 얘기를 듣고 아마 그거보다 더 격앙돼 있죠 부모들이 해서 이제 그
이준석 최고위원도 이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이제 시민적인 이런 큰 공분이 좀 이렇게 오해고 부모님들이 좀 무지해 이해서다 이런 발언들은 무지해서 정말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되게 억울하다고만 하셨는데 이미 고건 재보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한 감사 결과가 특히 최근 5년 감사 결과니까 현 정권이 한 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했던 감사 결과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사립유치원 문제는 좀 여야가 이렇게 쉽게 학부모들과 이런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이것도 국가적인 문제인데 원장 입장만 귀에 들어오는 건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네. 저 말씀하신 이 어떤 고용세습 부분하고 이 공공부분 일자리 문제는 저도 이제 국정조사 이렇게 괜히 뜸들이고 이걸로 길게 가는 거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사당이 국정조사 뭐라 할까요? 범위에 대해서 좀 합의만 된다고 하면 저는 정의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의당 입장은 또 이제 진보당이다 보니까 교통공사 것도 하고 강원랜드 것도 하자 이렇게 또 정의당은 얘기를 냈더라고요. 저는 받고 거기다 지자체까지 하면 저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주고받을 입장은 좀 아니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이 너무 이걸 가지고 정쟁하는 게 아니다. 네. 정말 진실을 밝힌다 이렇게 좀 컴팩트한 국정조사는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너무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 국감 끝나면 이제 국회는 곧바로 예산 정국에 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들 잘 해결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와우장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